핫 이슈로 업, 핫 이슈로 다운된 인물을 찾아라. 새로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를 공천하지 말자고. 법을 지키셔야죠. 법대로 가셔야죠. 아이, 법은 나중에 고쳐도 되니까 일단 먼저 공천하지 않는 거에 합의합시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십니까? 아니, 공천하지 않기로 예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액션을 먼저 취해주고 그 다음에 법은 나중에 천천히 좀 고쳐봅시다. 담배값 올리기로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올리죠. 그럼 공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기로 대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무공천을 약속하셨지요. 공심위에서 아직 최고의 의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이 먼저라 그러면서 기존대로 공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천을 해야 될 노원병원 공천을 안 하시면서 제1야당이 또 대선 공약은 안 지키시고 그냥 법 개정을 앞서오시네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의도 없다 제4회에서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재보궐 무공천 또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가 될지, 또 대선 공약을 지키는 새누리당, 대선 공약보다 먼저 관련 법 개정이 먼저라는 민주당,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따끈따끈한 30대 이경수 씨 모셨고요. 또 복면, 새로운 복면, 뉴 복면. 근데 그냥 복면 벗어요. 뭐 할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딸랑딸랑 소리도 좀 나고. 뉴 페이스 복면, 뉴 페이스. 아무튼 복면 3호 모셨습니다. 4호인데요? 복면 4호예요? 네, 4회차니까. 그 회차 바뀔 때마다 복면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복면 살 돈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복면 산 건데. 저는 유경수입니다. 그 저기 요번에 네. 뭐 지금 새누리당이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섰었어요. 안철수 씨도 그 예비 후보 시절 때 네. 그 기초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뭐 대선 공약 뭐 당시에 뭐 대선 공약처럼 얘기하셨죠. 예, 뭐 그 당시에 대선이 한창 치열했던 그 시기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뭐 모두 다 안철수 네. 전 후보도 다 모두 다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그다음에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무공천제, 공천제 폐지를 다 약속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새누리당 이번에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이행의 한 일환으로 공천심사위원회인가요? 네, 공심이라고 하죠.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공심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에 한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 무공천을 결의하셨는데요. 이번에 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이 어디죠? 예, 이번에는 5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경기 가평군수, 경남 예. 함양군수, 그리고 서대문구, 경기 고양, 경남 양산 네. 이 3곳의 기초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군수들과 기초의원 네. 셋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공천하지 않기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론 지었습니다. 근데 뭐 쉽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쉽게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었죠. 뭐 그쪽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뭐 공천 한 해 만에 시끄러웠죠. 뭐. 아니에요. 뭐 새누리당 공심위에서는 그냥 합시다 이랬는데 최고위 심재철 의원하고 유기준 의원하고는 다 반대했었잖아요. 반대라기보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을 같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안 하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게 되면 투표 용지에 보면은 새누리당 공천이 없으니까 새누리당 1번은 공란이 되고요. 2번 민주당, 뭐 진보정의당, 뭐 통합진보당 나오고 무소속 후보로 되잖아요. 새누리당 후보들이. 네, 그렇죠. 예, 무소속 후보로 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나오실 분들이 실제로 또 정당 공천을 못 받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정당에서 탈당하고 다시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전략적인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번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는 거의 좀 당적을 갖고 있는 쪽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거의 뭐 선거를 갖다 반납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셨던 거지, 뭐 공천 폐지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죠.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서 하면은 우리가 같이 관련 법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왜 이번에 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 선거법 개정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공천제를 폐지하던 혹은 개정을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던 이런 쪽의 의견이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을 도와주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에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안 되는 거네요? 네, 당연하죠. 일단 법이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기에 대선 후보 대선 시절 때 세 후보 다 거론했다는 건 그만큼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후보도 그때 대선 그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정치 혁신 차원에서 그때 얘기를 하셨었죠. 예, 근데 새누리당은 이제 문제 해결을 좀 더 혁신을 하고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에 민주당은 법에 먼저다라는 일단 원리 원칙적으로 맞는데 약간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워딩을 보면 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멋대로 하겠다. 지멋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걸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민주당의 논리도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의식과 법감정을 본다면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요번하는 건 또 다른 말 바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양당이 합의를 해서 같이 공천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할 건데 지지부진 다음 10월 10월 달에 할 거야? 아니면 내년 6월 달에 할 거야? 근데 하긴 할까요? 한 달이라도 안 하면은 그런 거 지죠. 그럼 이게 그 기초위원회에서 공천제가 폐지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을 양당에서 그리고 또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거예요. 사실 누가 대선이 대통령이 됐던 거 간에 예전에 문재인 씨가 됐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누가 됐던 거 간에 그거는 전 국민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공천을 폐지하겠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했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폐지는 해야 되는 게 맞다. 당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하는 게 맞다. 예, 당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어울리시네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네, 딸랑딸랑. 지금은 사실은 대선 공약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의 강력한 의지시죠. 그렇죠. 서병수 사무총장님 딸랑딸랑. 아니, 나 서병수 사무총장 얼굴도 몰라요. TV만 알지. 참고로 저의 씨도 서 씨는 아닙니다. 네. 월급 주시는 분이 사무총장님? 아니요, 저는 사무총장님과 같이 일하지 않죠. 예. 네. 그럼 이제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글쎄 뭐든지 명함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나는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쪽에서 나온 석사생의 논문을 하나 살펴봤는데 이제 공천제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가설을 제기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2006년에 이제 공천제가 실시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몇 번의 사례에서 보면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거는 그동안 되게 어려웠던 여성분들의 정계 진출이 굉장히 신장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수치상 약 2배 정도 바로 증가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정당 공천이 없어지게 된다면 물론 관련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표면적으로 드는 생각이요. 정당의 비례대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정당의 비례대표가 없어진다 그러면 여성의 사실 지금 정당의 비례대표가 각 당이 합의를 해서 홀스 번호는 다 여성한테 할당이 되니까 비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네. 그리고 또 여성이 또 지역구로 들어올 경우에도 사실은 정당 없이 무수로 될 경우에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좀 재산이 없으신 분들의 정치 참여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정당 공천제, 특히나 이제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유지를 하겠다. 네. 폐지를 하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유지의 속내는 정치권에서는 소속 정당을 통해 후보 검증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스크린하는 하는 효과가 있다. 필터링 효과가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지역 내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를 통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 그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 뭐 가장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폐지할 경우는 토 지방 세력의 어떤 금권 정치라든지 그 지방 기득권 세력의 지방 정치 진출이 상시화돼서 어떤 중앙 정치와의 단절이 우려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 유지론자들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폐지를 유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폐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폐해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귀속화된다라는 그것을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정당 공천권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게 되면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후보들을 선정할 때 중앙의 입김들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천권을 빌미로 한 어떤 자기 세력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폐해를 안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방 정치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정확하게 2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당 공천제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다가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난립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다 그래요. 지방 토호들의 그런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를 장악하는 그런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천제는 아니고 또 내천제라는 게 또 실시가 됐었죠. 근데 그거 역시 또 내천 비리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2006년도부터인가 이제 지방 공천제가 6년도부터 들어왔죠. 2006년도부터인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또 한 10몇 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공천 비리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폐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정당 공천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제도는 아시다시피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현 시점에 있어서 현 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더 순기능이 더 우세한 것인가, 역기능이 더 우세한 것인가에 따라서 제도 자체는 변환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선 공약으로 이제 요번에 나오는 정도 모든 그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공약으로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기초선거,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초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폐해가 지금은 현재도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순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여성 소수자들의 사회 진출, 정계 진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기능보다 오히려 중앙 공천을 통해서 뭐 성남시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의회는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성남시가 지금 시의회와 시정가의 어떤 업무 파행은 전 세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최악의 경우라고 누구나 다 뭐 꼽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건 결국은 중앙 정치의 어떤 정당 정치가 지방 정치를 어떤 뭐라 그럴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 폐해를 고스란히 더 간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폐지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더 맞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떤 중앙 정치의 폐해라고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된 그 피해라고 보기보다는 서로의 좀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차피 민주주의에서 시의원들도 그 지역 투표로 뽑힌 거고 시장도 그렇죠. 시장도 투표로 뽑혔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견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거에 관한 어떤 서로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각각이 다 정치력이 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성남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이 뭐 지방 정치의 폐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제 성남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성남시의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성남시장이 성남시의원을 이제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요. 근데 아무튼 뭐 양당이 뭐 그때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셨고요. 문재인 전 후보도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폐해가 어떤 부분이 큰지 작은지 저희가 뭐
근데 이제 원래 폐해라는 게 목소리 크신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서 생기는 부분은 아닐까요?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상당 부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어요. 뭐 비례대표를 통해서도 그러왔고, 뭐 저는 우리 집에 있어서 뭐 저희 아내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상 참여 아니 뭐 이런 집에서 것들은 아내 목소리가 크신 거하고 정치 참여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며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 예전이랑 다른 거죠. 지금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탄지를 걸잖아요. 아니 딴지가 아니라 그냥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뭐 제가 뭐 딴지까지 목소리 크게 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 목소리 크다고 제가 지금 이기고 있나요? 아니죠. 제 말이 하나도 안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지방의 공천 폐지가 사실은 그 지방 정치에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남성 정치인들 우리가 중앙 정치에도 사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는 여성들이 많이 뭐 반이 진출하는 거죠. 홀수 번호를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를 공천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셔도 실제로 이번에 19대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8%인가 9% 정도밖에 공천을 안 하셨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비율 같은 게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방의회에서 그 남성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을 해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이 뭐냐면 바라보는 팩트가 그 관점 시작이 다른 거예요. 지방의회 그 출마를 하시는 분들의 것들은 성별을 떠나서 지역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 일꾼이 남자가 많아야 된다, 여자가 많아야 된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 거죠. 근데 생각을 바라보면 우리가 뽑는 사람들은 여성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고 남성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고 지역 일꾼에 있어서 중앙의 입김이 작용을 한다라면 지역의 어떤 정확한 그 현안이라든지 목소리들이 제대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의 지역 정치는 정당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제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공천제도 자체로 큰 폐단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공천제도가 사라져도 유지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천제 폐해가 나오는 곳은 아까 우리 그 이경수 씨가 지적을 한 대로 지역색이 강한 곳이에요.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경상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라도 이런 지역에서 지역색이 강한 곳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방 토호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그 결탁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색이 좀 덜한 곳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역색이 좀 덜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가 뭐 이게 이제 기초의원 선거의 무공천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선거구를 지금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뭐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거구제 논의랑 또 같이 가야 되고 또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아무튼 4.24 재보궐선거를 놓고 우리가 그 새누리당이 정말 파격적으로 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공천을 하기로 했다는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평가를 해야 될 만한 일이죠. 예, 최고위에서 좀 단서가 달긴 했어요. 해당 지역에 이견이 없을 경우에 무공천한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4.24 재보궐선거에 특히나 5군데나 되는 적은 것도 아니죠. 5군데나 되는 곳에 네, 5군데인데 이거 5군데가 다 거의 뭐 새누리당의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서대문, 고양,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이 새누리당에서 무공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대선 공약을 지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을 통해서는 만약에 선거에 질 수도 있어요. 말한 대로 1번 지적하신 바대로 1번이 비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비겁하게 2번 공천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2번은 떡하니 있어.
1번은 비어 있어. 1번은 없죠. 1번은 없지. 그리고 밑으로는 뭐 4, 5번, 7, 8번부터는 무소속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 뭐 빨간색이 있는지 파란색이 있는지 당마크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결국은 새누리당에서는 질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솔직히 말해서 사실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뭐 이건 자폭행위야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인데 다만 새누리당이 여기서는 선거에서는 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승리는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있어서 그 새누리당에서 가장 뭐 끊임없이 지금 안철수 씨를 통해서 전 국민 전 정치권으로 이제 확대화될 정치 쇄신 부분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부분들 선거에는 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순수한 어떤 정치적인 그 국민을 생각하는 목적으로 하셨던지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만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병 사무총장님은 그냥 길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단순하게 그냥 대선 공약은 지켜줘야 된다. 국민께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 실망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좀 실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유, 뭐 저는 서병수 사무총장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도 일단 공약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새누리당의 기존 이미지와는 달라지고 쇄신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게 됐죠. 이게 국민들하고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만큼 높은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당연히 법이 안 돼 있으면 하는 거 언제는 뭐 법만 그렇게 지켰나? 안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켰다고? 이번에도 만약에 공천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누리당 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해당 지역에 이견이 없을 경우 이견이 있으면 공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천심사위에서 지금은 어차피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에서 한번 비토를 놨기 때문에 재의결이 들어온 거 상황이라서 공심위 3분의 2 이상이 그 재적 의원들이 공천을 확정하면은 확정이 되죠. 근데 뭐 공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공심위에서 이건 무공천 결정을 한 번 더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 자체 내에서는 아마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주기는 당원 당규 새누리당에도 뭐 당원 당규가 있으니까. 당원 당규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된 거고, 뭐 제가 또 하나,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좀 더 심각하게 좀 다른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모든 문제의 이런, 뭐 아까 제가 한 얘기는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정당 공천제도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의 폐해가 단순히 공천제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문제는 정당 공천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그 공천권을 중앙당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선진국들이 보면 미국이나 다른 쪽을 보면 후보자의 공천은 그 기초선거 같은 경우는 진성 당원들이 현장에 있는 뭐 구면 구, 당원이면 다 그쪽의 당원들이 선정을 한다면 정당 공천도 폐해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현 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공천을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심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공심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천제를 그냥 단순하게 기초형 공천제 폐지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고 나오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사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또 들고 나오면 정말 진성 당원들 CMS 당원이라고 그러죠. 당비 내시는 그런 당원들의 의견이 또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또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얘기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의 또 중앙당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아, 미국은 중앙당이 없어요? 네, 미국은 중앙당 없고 중앙당직자 없습니다. 그냥 전화 받으시는 분만 몇 분만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한 부분만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잠깐 그냥 드는 단상을 좀 정리해보는 수준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당장 드는 생각은 일단은 새누리당이 이번에 4.24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하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 제1야당으로서 관련 법을 지키면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더 진짜 공천을 해야 될 곳은 공천 안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자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양당이
무공천에 합의를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좀 같이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물 건너갔잖아요, 지금은. 4.24 때는 민주당은 공천 확정해버렸잖아요. 그거 뭐 한수 물러줘 해서 물러주려나? 안 물러줄 텐데.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4.24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그 무공천 결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새누리당이 하고 있군요. 오늘 여의도 없다 제4회차 기초용 공천 폐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말춤 하나로 전 세계를 춤추게 한 싸이는 대한민국 K-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랄한 해설과 따끔한 비판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켜가는 건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입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